북한이 어제 저녁 살포한 오물풍선이 지금까지 720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임을 재확인했는데요.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어제 저녁 8시부터 날리기 시작한 오물풍선이 현재까지 전국에서 무려 720개 넘게 발견이 됐습니다. 사흘 전에 260여 개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며칠 만에 이렇게 수량을 늘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 북한으로 올려 보낸 것이 5월 10일인데요. 그때 한 20개 정도 풍선 올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260개 보냈으니까 한 13배 정도 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오늘 것까지 합하니까 대충 보면 720개라고 해도 그냥 크게 퉁 치면 한 1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50배 정도 되잖아요. 그 김여정이 담화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여정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건당 수십 배씩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개 민간단체에서 올려보냈으니까 50배 정도 되면 아마 수십 배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엊그제까지는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 자체도 잘 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살포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긴 합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북한은 이렇게 맞대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게 되면 한국 사회 내에서 야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북 전단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남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다 이게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한반도 유사시 이럴 때는 북한이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또는 이제 그 속에다가 폭발물 같은 거를 넣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북서풍을 타면 어디까지 대한민국에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도대체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네. 이제 쓰레기 같은 오물을 넣어서 네. 보내잖아요. 왜 네. 오물을 넣어서 보내는가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물 풍선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한 군인들이 2개 반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네. 화생반 이제 탐지반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폭발물 탐지반이에요. 이들이 간 것은 그 속에 이제 이런 화학 물질이나 또는 생물학 물질 또는 이제 폭발물이 있을까 봐서 거기 가서 탐지를 하고 그걸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속에 이런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이런 그 폭발물이 들어 있으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라고 있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거고요.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도 BWC라고 하는 여기에 또 위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발물 같은 게 오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것은 다른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죽이거나 또는 그 재물에 대한 손괴를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 간에 있었던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해요. 네. 위해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위해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불량 국가라고 찍혀 있는데 이번에 만일 여기에다가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북한이 또다시 전 세계에 테러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못하고 대신에 우리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낸 그런 전단이나 USB를 자기네들이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쓰레기를 이제 오물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국으로 보낸 거죠.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까? 예. 이런 오물풍선이 이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지금 네네.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주차돼 있던 자동차 앞유리를 박살낸 사례도 있고 시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그 위에 쓰레기가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자칫하면 좀 피해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오물 그 풍선의 이게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예.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 재 보니까 대충 2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kg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쌀 포대가 20kg인데 예. 그것이 천천히 풍선에 매달려서 떨어질 경우에는 떨어져서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 덜 나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헬륨 가스가 없어가지고 푹 떨어진 경우에는 20kg이 자유낙하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노약자나 어린아이한테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그게 신체가 허약한 사람한테는 바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떨어졌을 때는 자동차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2020년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거든요. 말이 그렇지 20k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대로 가볍게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흉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금 전에 나오는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다. 또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한 내용을 봤더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적정한 수준에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에 대한 조치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조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동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능동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죠. 그 수동적인 조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풍선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 풍선의 출발 원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론에다가 공개한 이유도 우리 너희들 어디서 보내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또 하나는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일부러 사격을 안 하고 안전하게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는 뭐겠는가?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내할 수 없는 조치가 바로 이런 능동적인 조치에 해당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민간 단체에서 그냥 아주 극소규모로 몇 개 안 되는 거 그냥 날려보냈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1000개씩 보내면 우리 정말 군 전체 차원에서 이거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예.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전선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이것을 즐겨 청취하고 여기에 이제 동화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런 거 조치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런 그 감내할 수 없는 조치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무쪼록 저희가 조치하기 전에 좀 그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지난주에 날아온 풍선만 해도 벌써 1000개가 가깝게 많은 양이 날아왔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풍 불어올 때마다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 아니냐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네네. 추가로 필요한 대응 조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필요한 이제 대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오늘 국가안보실 그 실장이 네. 제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그냥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단호하게 대응하는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전쟁으로도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저분한 전쟁이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수많은 그 서로가 죽고 죽이는 뭐 그것이 뭐 미사일을 통해서든 또는 테러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런 지저분한 전쟁의 와중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그 비살상 무기잖아요. 비살상. 그러니까
아직 적어도 이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폭발물이 있거나 또는 뭐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대응할 때도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비살상 무기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조치해야 될 원칙은 뭐냐면 어떤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할 때 이것을 그냥 금방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기를 하고 이제 관계 부처들끼리 이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방 대응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금방 대응을 하면 그 대응이 바로 감정적인 대응이 되는 거고 그 감정적인 대응이 전쟁을 에스컬레이트 시킬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성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5가지 원칙 하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제대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판단들이 이런 경우에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북한이 앞서 지난해 11월에 이걸 네. 선포한 바 있는데 이번 풍선 도발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군사협정 파기될 가능성까지 내다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예, 작년에 이제 한국이 사실상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 도발 그런 거 할 때도 우리 정찰 자산들을 제대로 이제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게 바로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러는 예. 거고. 그래서 사실상 남북 간의 적대 행위 금지 구역 중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중에서 꼭 1조 3항에 해당되는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만 효력을 정지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은 전면적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이런 조치들을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효력 정지하고 군사합의 파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효력 정지나 군사합의 파기나 그 말이다라고 보고요.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훨씬 넘어서 군사합의 파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또 나섰는데 네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미국 등의 참여국들의 공감을 좀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여론도 의식을 할까요? 북한이 국제적인 여론은 의식은 안 했더라도요. 북한이 이번에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일단은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불량 국가라고 찍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을 향해서 뭐 거의 1000개 가까운 이런 오물풍선을 보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북한에 대해서. 정말 기이한 나라다. 정말 폐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선전전을 하더라도 그 선전전이 제대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먹혀야 되고 또 국제사회도 먹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 보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정말 북한 이거 대책이 없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쓰레기를 보내느냐.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붕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김여정이 담화를 하고 한국에다가 이런 걸 보낼 때 보내더라도 좀 품이 있는 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전전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쓰레기 같은 걸 보냄으로써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적대감만 더 고조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오물풍선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게 도대체 국가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한이 취한 이 행동은 사실상 선전전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을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이 주로 한미연합훈련 전후에 도발해온 건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텐데 네. 최근에 도발을 하는 어떤 패턴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 도발을 일삼고 있거든요. 그 도발 유형을 다변화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도발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네, 노래들이? 정찰위성 발사에 이게 뭐 제대로 성공을 했으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이게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하니까 이게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북한 내에서는 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잖아요. 북한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집회에서 교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도 쏘고 여기에 이제 오물풍선도 내려보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이게 웬일이지 이게 평상시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고 그로 인한 국면 전환용으로 한국 사회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각종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죠. 반대로 네. 말하면 국면 전환이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도 그렇죠. 있을까요? 북한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로 인한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네네, 네. 대화로 풀어야 한다부터 핵무장 얘기까지 정말 극명하게 나뉘고 있거든요. 네네. 남북관계 복원이 요원한 상황에서 좀 실효성 있는 해결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예. 말씀을 예. 드렸는데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무리 이런 그 오물 풍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단호한 대응이 전면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마치 과거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것처럼 더러운 전쟁, 지저분한 전쟁, 이런 전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비살상 무기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취할 때 굉장히 수기를 거쳐서 행동을 취하되 그래야 이것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국가안보실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이런 조치에 이런 원칙 하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대응책에 있어서 가져가야 할 어떤 방향성, 원칙들 이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